종이접기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친숙한 놀이 활동입니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단 한 장의 종이로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종이접기는 마치 평면처럼 보이는 물체를 변형해 입체로 만든다는 점에서 기하학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종이접기의 수학, 오리가미라는 제목으로 오리가미와 그와 관련된 수학 이론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리가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리가미는 일본 전통 종이접기의 예술로 종이를 접어서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가미라는 용어는 일본어에서 유래했으며 오루는 접다를, 가미는 종이를 뜻합니다. 오리가미는 순전히 접는 기술만으로 삼각형, 새, 꽃, 동물 등 다양한 형상을 창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미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현대에는 예술적, 과학적, 교육적 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구조 연구나 공간 설계, 심지어는 의료용 기기 제작에도 오리가미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오리가미는 전통적으로 일본 문화와 관련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다양한 문화와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오리가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해 볼까요? 슬라이드의 사진은 사토시 카미야의 작품인데 왼쪽 작품은 2m 종이로 접은 작품입니다. 용과 켈베로스를 접어 만들었네요. 호조 타케시라는 오리가미 작가는 불상 시바라쿠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작가 에릭 조엘의 오리가미 작품입니다. 마치 서양의 판타지 영화나 게임에 나올 법한 작품도 존재하네요. 이번에는 브라이언 찬의 작품입니다. 피셔검이라는 작품과 크라켄의 습격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존재합니다. 가늘고 구부러진 다리를 섬세하게 잘 묘사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로버트 제이 랭이라는 오리가미 작가의 작품입니다. 잉어와 개미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잉어의 비늘을 종이로 묘사한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오리가미 작가인 맹영규 작가님의 작품을 살펴봅시다.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의 크기인데도 작품에 박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은 잘 감상해 보았나요? 정사각형 종이 한 장으로 이러한 실제 모습과 꼭 닮은 종이접기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한 종이접기 예술작품을 만드는 데에 수학이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리가미 작품을 알아보는 첫 번째 단계로 오리가미 작품에 적용되는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리가미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리가미는 삼각형이나 사각형과 같은 다각형으로 가득 찬 평면 도형을 접어 3차원의 입체 도형을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오리가미 작품은 평면 상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비 오리가미 설계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설계도, 오른쪽 사진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설계도가 간단한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기 설계 단계나 초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설계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나비의 모양을 갖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설계된 나비는 어떻게 바뀔까요? 딱 보아도 이전 이미지와 비교될 정도로 섬세하게 설계되었고 완성 작품도 훨씬 나비의 모습과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대칭적인 날개와 안테나가 돋보입니다. 이처럼 평면 상태의 설계도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밀도 있게 설계하느냐는 오리가미 작품의 완성도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렇게 도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원입니다. 종이를 접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접힌 선은 반원 또는 원의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수학자들은 한 장의 종이에 많은 원이 포함될수록 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리가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 원리는 단순한 종이접기 활동을 넘어 수학적 설계와 구조적인 분석에까지 활용됩니다. 또한 접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직선은 선형 기하학과 연관이 있으며 대칭과 각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접힌 선의 패턴인 크레스 패턴은 그래프 이론과 위상수학에 적용되며 메이비우스 변환으로 접히는 경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에카와 정리와 카와사키 정리는 접힘의 규칙성과 평면 기하학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리가미는 수학과 만나 종이접기 수학으로 발전되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 설계를 위해서가 아닌 순수한 수학 탐구를 위해서 오리가미가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리가미의 수학 이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몇 가지 더 자세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고 종이접기인 오리가미가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오리가미는 교육 도구로 사용됩니다. 학생들은 오리가미를 통해 기하학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은 다양한 오리가미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공간 인지도가 향상되고 소근육 발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2017년도 3월 9일 수학 모의고사에서는 오리가미로 상황이 제시된 수학 문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리가미는 예술성을 갖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을 보여주기도 하고 만든 이의 의도에 따라 각각의 형상을 갖기 때문에 오리가미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리가미는 과학과 공학의 영역에서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은 클수록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부피는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전지판을 접은 상태로 우주선에 넣기로 합니다. 태양 전지판은 본래의 크기의 10분의 1의 크기로 접었다가 우주에서 펼치게 되는데 태양 전지판을 접는 데에 오리가미가 쓰였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의료 나노 기술에서도 오리가미는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리가미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기에 다양한 곳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 수학 이론으로서의 종이접기의 수학을 간단한 수준에서 살펴봅시다. 이를 위해 접기 패턴과 산, 골이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접기 패턴이란 접었던 종이를 펼쳤을 때 나타나는 접기 자국을 의미합니다. 접기 패턴은 아래 그림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림의 왼쪽처럼 산처럼 위로 볼록 솟은 접기는 산접기, 오른쪽처럼 골짜기처럼 V자로 접는 접기는 골접기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원종이의 한가운데 점피를 중심으로 여러 번 평평하게 겹쳐 접은 후 종이를 펼쳤을 때 다음 세 가지 종이접기 규칙이 성립합니다. 모든 종이접기는 이 세 규칙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규칙은 붉은 선 개수는 4개, 초록선 개수는 2개로 각선의 차이는 2개입니다. 이처럼 여러 번 다르게 접어도 항상 이를 만족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각 앱을 시작으로 한 각씩 건너 순서대로 홀수 번째 각 CPD와 각 EPF를 더한 값은 180도이고 나머지 짝수 번째 각을 더한 값도 180도로 같습니다. 이처럼 접힌 결과가 평면이 되기 때문에 모든 꼭지점은 그것을 이루는 각을 하나 걸러 하나씩 더했을 때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층이 쌓이는 규칙을 보면 종이와 접힌 종이를 어떤 방식으로 쌓아도 종이는 절대 접힌 부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수학 이론 전개를 위해 오리가미를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사용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 펼쳐보면 정사각형 내부에 여러 개의 선분 모양의 자국이 생기는 것을 떠올리며 정의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각 변의 길이가 1인 단위 사각형을 생각합시다. 집합식을 단위 사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선분들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제 C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로의 함수 F를 정해야 합니다. C의 각 선분에서의 F의 함수값은 각 선분을 어느 방향으로 접을 것인지 어떤 각도로 접을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선분이 위로 볼록하게 나타나도록 즉 산의 모양을 가지도록 접으라는 의미이고 반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 선분이 오목하게 나타나도록 고래 모양을 가지도록 접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 f의 ln 2분의 파이는 선분 l이 고래 모양을 가지도록 직각으로 접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리가미는 이렇게 정의한 집합식과 함수 f의 쌍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선분 l1, l2, l3의 모임씨와 각 l1의 2분의 파이를, l2의 마이너스 파이를, l3의 파이를 대응시키는 함수 f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리가미를 정의하면 쌍 CF는 평면의 어떤 부분 집합을 3차원 공간으로 보내는 자연스러운 사상유를 유도합니다. 즉, 이 유는 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 접어 어떤 입체 모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정의한 오리가미 CF로 유도된 함수 U에 대한 예시입니다. 2차원의 부분 집합으로서의 단위 사각형을 잘 접어 3차원상의 구석진 모양의 물체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U는 정의상 종이접기라는 오리가미의 원래의 뜻을 잘 반영한 함수이기 때문에 U 자체를 오리가미의 정의로 택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순수 수학적 이론 전개를 위해서는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오리가미의 정의가 이용되지만 응용 수학적으로 오리가미를 모델링하는 경우 행렬식 표현이나 가우스 곡률 개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우스 곡률을 이용한 오리가미의 모델링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주곡률의 곱으로 표현되는 가우스 곡률의 정의가 익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우스 사상을 이용하여 가우스 곡률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가우스 사상은 간단히 말하면 곡면 위의 각점을 각점에서의 단위 법벡터인 u로 옮기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곡면 위에 어떤 점을 택해도 단위 법벡터는 그 크기가 1로 일정하므로 가우스 사상은 한 곡면을 단위 구면 위의 점으로 옮기는 사상이 됩니다. 이제 곡면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고 점 P를 감싸며 곡면 위에 놓이는 양의 방향에 닫힌 곡선을 감마라 합시다. 곡선 감마의 점들을 가우스 사상을 이용해 단위 구면 위로 보내면 단위 구면 위에 놓이는 새로운 곡선인 감마 프라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원래 곡면 위와 단위 구면 위에서 감마 프라임에 의해 갇혀있는 영역에서의 면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마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역의 면적을 F, 감마 프라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역의 면적을 G라고 하면 점 P에서의 가우스 곡률 K를 화면의 수식과 같이 정해야 합니다. 오리가미를 모델링할 때 가우스 곡률을 이용하는 것은 가우스 곡률 개념을 활용한 모델링에서는 종이를 연속적으로 접는 과정을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기 전의 종이 곡면은 평면이므로 각 점에서의 단위 법벡터가 같고 이에 따라 각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이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림 B를 살펴봅시다. 단순한 직선 형태의 접힌 자국을 따라 종이를 접는 경우 단위 구 위에 닫힌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G는 0이고 정의에 의해 가우스 곡률은 0이 됩니다. 혹은 그림 C처럼 종이를 접는다면 단위원 위에는 나비 넥타이 모양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곡선을 두 개의 닫힌 곡선으로 분리하면 한쪽은 양의 방향에 닫힌 곡선이 되고 다른 한쪽은 음의 방향에 닫힌 곡선이 되어 역시나 G는 0이고 가우스 곡률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D는 삼각형 모양의 2차원상의 물체를 마치 삼면체처럼 생긴 3차원상의 물체로 보내는 경우인데 이는 실제로 종이를 찢거나 자르지 않고 접기만 해서 표현할 수 없기에 오리가미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두 예시와 다르게 물체를 변형했을 때의 가우스 곡률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변화합니다. 이 예시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오리가미를 모델링하는 데에 가우스 곡률을 이용하면 곡면을 외적으로 변형시켜도 가우스 곡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우스 곡률의 성질을 통해 종이를 접어 표현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또한 수월해집니다. 이 영상은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 커리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유성영, 이다희 이사비, 고경연, 정다인 학생이 내용을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